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숭실대와 문경대,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교육과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돌봄과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에 3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와 염소 전업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도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수술이 미뤄지고 진료가 더뎌지는 등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 20일. 전공의 공백은 벌써부터 환자들의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진료보았고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몇 없으셔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 진료받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19일 기준 영남대병원은 인턴 전원이,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92%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9일까지만 해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전체의 10%에 불과했지만 20일 오전 11시 기준 96%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136명의 전공의 중 47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지만 의대 정원 증원안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비상대책으로 보건소의 평일 진료 시간 연장을 내놨고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전공의 공백 시 전문의의 당직 운영, 경북도는 공공의료기관의 토요일 정상근무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8개 구급 보건소에서 평일보다는 22시까지 연장해서 비상진료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고 보고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진료와 수술 지연 등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숭실대학교와 문경대학교,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숭실대와 문경대가 가진 학문적 역량과 경험을 결합해 지역 교육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번 협약식은 민선 8기 문경시의 핵심 공약인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와의 관련성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문경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 숭실대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를 대표하는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총 학령 인구가 오는 2040년 19만 2천여 명으로 2023년에 비해 44% 줄어들며 지역 대학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번 협약은 지방대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이 필수가 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은 대학을 잘 살리도록 하는데 도지사가 적극 나설 테니까 숭실대학 총장님, 이사장님 믿고 함께 투자를 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숭실대는 문경대의 간호대학을 비롯한 실용학문 역량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경
문경시와 문경대학과 숭실에 모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들을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고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가 숭실대와 문경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되어 문경의 발전과 더 나아가 경상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이번 업무 협약이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숭실대와 문경대의 통합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고정환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 추진위원장이 주요 자리에 배석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업무 협약 당사자들에게서 대학 통합과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의 자리고, 그동안 숭실대에 대한 문경시의 일방적인 구애로 여겨졌던 문경 캠퍼스 설립 추진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문경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장, 22개 기초단체장과 의장 등 내 외부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의 35개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제역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 염소 전업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소 50마리에서 10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이상 전업 농가도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소 1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시군 공수회 등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그 외 전업 농가는 직접 예방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도는 연 2회 일제 접종과 수시 접종,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 접종을 통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농가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지난 11월 말 기준 소 96.9%, 돼지 92.2%, 염소 91.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고발이나 의사면허 박탈 등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 체계는 앞으로 2-3주 정도가 그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담이 아주 큰데요. 네, 이번엔 의사들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의 대치를 멈추고 우선 국민들의 필수 의료부터 챙기는 양보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여성 취업 지원 기관과 함께 올해 여성 일자리 10,000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과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직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마련합니다.
또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턴으로 연계하는 여성 인턴 지원 사업과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도울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직업계고에 입학한 해외 우수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해외 4개국 출신 4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 직업계고의 이해, 학교생활 안내 등을 교육합니다. 지난해 12월 직업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최종 합격한 해외 우수 유학생은 베트남 28명, 몽골 8명, 태국 8명, 인도네시아 4명입니다.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베트남 국적 7명과 캄보디아 국적 1명 역시 모두 합격 처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경북 직업교육이 나눔과 사회공헌을 통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유학생에게 글로벌 교육과정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 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입니다. 주소 이전이나 변동사항 등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의소 경상북도를 통해 4만 3천 명을 미리 접수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로 나눠 시군별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예천군이 이달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예천읍과 호명읍, 유천면, 용국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해당 여부는 우편 발송 안내나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5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 금액을 5월 말까지 확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역 내 고물상 등의 협조를 얻어 명단을 파악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이통 반장이 함께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등 개별적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시는 원활한 전수조사를 위해 추진회의를 열고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방법과 지원 대책, 협조 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봉화군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면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경유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봉화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안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4개월 안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와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봄철 야외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의 야외 소각과 논밭두렁 또는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로 소각의 흔적이 있거나 폐 드럼통 등 간이 소각로가 있는 경우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